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전 세계 어디든 원하는 곳에서 살고 일할 수 있다. 판에 박힌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 눈치 볼 일도 없다. 이것이 바로 성공한 트레이더의 인생이다. 누구나 성공을 꿈꾸지만 그 꿈을 이루는 것은 극소수다. 시황판을 쳐다보는 아마추어의 눈앞에서 수백만 달러가 왔다 갔다 한다. 아마추어는 돈을 잡으려고 손을 뻗지만 도리어 돈을 잃고 나온다. 다시 시도해보지만 이번에는 더 많이 잃는다. 아마추어가 돈을 잃는 이유는 딱 세 가지다. 게임이 어려워서, 무지해서, 그리고 자제력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로 골머리가 아프다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보기 바란다. 최근 주문을 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떠올려보라. 어서 빨리 뛰어들고 싶어 조바심이 났는가? 아니면 돈을 잃으면 어떡하나 겁이 났는가? 주문해야 하는데 질질 끌었는가? 매매를 끝내고 나니 뿌듯했는가? 아니면 창피했는가? 수많은 트레이더들의 심리가 모여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며 시장을 움직인다. 롤러코스터에서 뛰어내려라. 수많은 투자자가 절호의 기회를 찾느라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그런데 일단 매매에 들어가면 통제하지 못하고 고통에 몸부림치거나 좋아서 입이 귀에 걸린다. 그런데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이 승리의 필수 요소인 감정을 다스리는 일에 실패하고 만다.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면 위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손실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자신의 마음을 시장에 맞춰 나가지 못하거나 집단의 심리적 변화를 무시하면 결코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 수 없다. 성공하는 프로는 심리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꿰뚫고 있지만 돈을 잃는 대다수의 아마추어들은 이 사실을 무시한다. 성공적인 트레이딩을 위해선 세 가지 버팀목이 필요하다. 심리, 시장 분석, 그리고 위험 관리다. 이 세 가지를 한 묶음처럼 잘 기록해 두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이 세 가지 필수 영역을 배우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일부에서는 트레이더로서 감정을 제어하는 방법을 소개할 것이다. 정신과 의사로서 일하면서 발견한 방법이다. 내 경우 이 방법으로 트레이딩 실적이 크게 향상됐다.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2부에서는 시장의 군중 심리를 집중 분석할 것이다. 집단 행동은 개인 행동보다 더 원초적인 모습을 보인다. 집단 행동의 양상을 이해하면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 하며 부침을 반복하는 군중 심리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고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 3부에서는 차트 패턴으로 집단 행동을 살피는 법을 설명할 것이다. 전통적인 기술적 분석은 여론조사 같은 사회 심리학을 응용한다. 지지, 저항, 돌파를 비롯한 각종 차트 패턴에는 집단 행동이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 4부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한 모델로 기술적 분석 방식을 설명할 것이다. 지표를 활용하면 전통적인 차트 패턴보다 더 제대로 군중 심리를 꿰뚫어 볼 수 있다. 추세 추종 지표는 시장의 추세를 확인해주고 오실레이터는 추세 반전 시점을 알려준다. 거래량과 미결제 약정 역시 집단 행동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다. 5부는 거래량과 미결제 약정, 그리고 시장에서의 시간 흐름을 함께 다룰 것이다. 대중이 집중하는 시간은 짧기 때문에 주가 변화를 시간과 연계시키면서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 6부에서는 주식시장 전반을 분석하는 최고의 기법들을 다룬다. 이 기법들은 특히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트레이더에 유용하다. 7부에서는 몇 가지 트레이딩 시스템을 소개한다. 널리 수용되고 있는 3중 스크린에서 시작해 임펄스 및 채널 트레이딩 시스템을 살펴보겠다. 8부에서는 몇 가지 트레이딩 수단에 관해 논의한다. 주가, 선물, 옵션, 외환 등의 등락을 설명하고 트레이더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감언이설의 실체를 밝히겠다. 트레이딩에 성공하려면 필요한 것이 자금 관리인데 대다수의 아마추어가 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아무리 탁월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도 리스크 관리가 부실하면 야금야금 손실을 보다가 깡통 계좌만 남게 된다. 철의 삼각형을 비롯한 수단들로 무장해 리스크를 통제하면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으로 트레이딩할 수 있다. 10부에서는 손실 제한 설정, 수익 목표, 스캐닝 등 트레이딩의 핵심을 파헤친다. 이런 실용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선호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1부에서는 기록을 잘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원칙과 모범 사례들을 살펴보겠다. 기록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가는 트레이딩에서 성공할지 여부를 가늠하게 해주는 최선의 가늠자다. 내가 즐겨 사용하는 견본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별책부록 스터디 가이드가 있다. 이 책의 각 장에 상응하는 100여 개의 문제를 게재해 놓았다. 모두 여러분이 이 책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맹점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고안된 문제들이다. 이 책의 각 장을 읽고 나면 스터디 가이드에서 해당 장의 문제를 찾아 답을 적어보자. 테스트 결과가 우수가 아니라면 서두르지 말고 해당 장을 다시 읽고 다시 테스트해보자. 이 책을 읽으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읽는 도중 중요하다 싶은 개념을 발견하면 자신의 시장 데이터와 트레이딩으로 직접 시험해보기 바란다. 직접 시험해보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다. 스스로 질문하고 검증해야만 이 책의 지식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왜 트레이더들은 대부분 빈털터리가 된 채 시장에서 퇴출하는 걸까? 감정적이고 분별 없는 매매가 한몫하는 게 분명하지만 이유가 하나 더 있다. 시장의 구조가 원래 트레이더들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수수료와 체결 오차로 투자자의 숨통을 서서히 끊어놓는다. 모든 트레이더는 시장에 진입할 때와 나갈 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중개인에 따라 그리고 트레이딩 빈도에 따라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쨌거나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체결 오차는 성격이 좀 다르다. 체결 오차란 주문을 낼 때의 가격과 주문이 체결될 때의 가격 차이를 말한다. 시장에 당장 진입하거나 청산하고 싶은 마음에 시장가로 주문을 내면 주문하는 순간보다 불리한 가격에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면 지정가 주문을 내면 된다. 주문이 즉시 체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입 또는 청산해야 할 시점이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장가보다는 지정가로 주문을 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트레이더에게 유리하다. 아마추어들은 대개 수수료와 체결 오차의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중세시대의 농부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병균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다. 체결 오차를 무시하거나 비싼 수수료를 요구하는 중개인과 거래하는 것은 콜레라가 창궐하는데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는 농부나 진배 없는 태도다. 금융투자업계는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빨아들인다. 수많은 트레이더가 줄줄이 시장에서 밀려나는데도 거래소, 금융규제당국, 중개인과 애널리스트들은 시장을 뜯어먹고 산다. 고대의 피라미드를 건설하면서 죽어나가는 노예를 대체하기 위해 계속 새로운 노예가 필요했던 것처럼 시장에도 계속 패자들이 새로 들어와야 한다. 패자들이 시장에 자금을 공급해야 금융투자업계가 먹고 살 수 있을 테니까. 장이 열리면 무엇을 거래하든 항상 두 가지 가격이 존재한다. 바로 매수호가와 매도호가다. 매수호가는 주식에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고 매도호가는 매도자가 팔 때 요구하는 가격이다. 언제나 매수호가가 더 낮고 매도호가가 더 높으며 스프레드는 계속 변한다. 매수 매도 스프레드는 시장마다 다르고 같은 시장이라도 시간마다 다르다. 거래량이 적은 시장은 매수 매도 스프레드가 더 넓은데 프로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파티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에게 비싼 값을 내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활발하게 거래되는 주식, 선물, 옵션의 경우 변동성이 적은 날에는 매수 매도 스프레드가 1틱 정도로 아주 좁다. 가격이 급속히 오르거나 내리거나 스프레드가 커지는데 급락하거나 급등한 후에는 수십 턱에 이르기도 한다. 시장가 주문은 매도 호가에 매수하고
매수호가에 매도한다. 즉, 불리한 쪽으로 거래가 체결된다. 전문 트레이더가 시장가 주문을 성사시키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이리떼에게 먹이를 주지 마라. 가능하면 지정가 주문을 하라. 왜 트레이딩 하는가? 얼핏 보기에 트레이딩은 쉽게 느껴지기도 한다. 초보는 조심스레 시장에 발을 디디지만 몇 번 수익을 내면 자신이 엄청 똑똑하고 전문가가 된 듯한 기분에 도취된다. 이때부터 분에 넘치는 모험을 감행하다가 결국 엄청난 손실을 보고 만다. 트레이딩이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트레이딩에 뛰어든다. 그럴듯한 이유도 있고 얼토당토 않는 이유도 있다. 많은 이가 돈이 있으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막상 자유를 얻으면 뭘 할지 딱히 정한 게 없으면서도 말이다. 트레이딩 하는 방법을 알면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어디든 원하는 곳에서 살고 일할 수 있으며 상사의 지시 따위는 받지 않아도 된다. 트레이딩은 체스, 포커, 비디오 게임을 하나로 합쳐놓은 것 같은 환상적인 게임이다.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트레이딩에 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은 트레이딩에 끌리고 위험을 피하는 사람은 트레이딩에 뛰어들지 않는다. 사람들은 보통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점심을 먹고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맥주 한 잔 마시며 TV를 보다가 잠이 든다. 그러다 여윳돈이 생기면 은행에 저축한다. 트레이더는 내키는 대로 일어나고 자며 자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한다. 트레이더는 일상의 확실성을 포기하고 불확실성에 뛰어드는 고독한 인간이다. 주식 투자에 실패한 많은 사람이 자본금이 적어서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실패를 거듭하거나 단 한 번의 엄청난 실수로 계좌가 파탄 지경에 이른다. 추가 증거금 납부 요구를 감당하지 못한 패자가 맨손으로 퇴출되고 나면 시장은 방향을 바꿔 그가 기대했던 방향으로 움직인다. 패자는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일주일만 더 버텼으면 돈을 잃기는커녕 한몫 잡을 수 있었을 텐데. 패자는 뒤늦게나마 시장이 반전한 걸 보며 자신의 방식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그러고는 열심히 일해 투자금을 마련하거나 돈을 빌려 다시 소액 계좌를 개설한다. 그런데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패자가 돈을 몽땅 잃고 나면 그제야 시장이 반전해 패자가 옳았다는 걸 증명한다. 단지 너무 늦었을 뿐이다. 패자는 또다시 빈털터리가 된다. 급기야 패자는 이런 환상을 품게 될 것이다. 계좌에 돈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시장에 더 오래 버텼을 테고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패자들 중 일부는 과거의 실적을 보여주며 친구와 친척들에게 돈을 끌어모은다. 과거의 실적을 보면 자본금만 넉넉했으면 크게 한몫 잡을 수 있었다는 말이 맞는 것도 같다. 그러나 자본금을 더 많이 마련해봤자 또다시 돈을 몽땅 잃을 뿐이다. 마치 시장이 그들을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패자는 자본금이 적어서 돈을 날린 게 아니라 현명하지 못해서 돈을 날린 것이다. 이들은 자본금이 적어서 돈을 날렸다고 말하지만 자본금이 많았어도 역시 순식간에 날렸을 것이다. 내 지인 한 사람이 한 번은 하루에 2억 달러가 넘는 돈을 날렸다. 중개인이 돈을 다 날리자마자 시장이 방향을 틀었다. 그는 중개인을 고소하고는 내게 말했다. 계좌에 자본금이 더 있었더라면 2억 달러도 부족했던 모양이다. 패자의 진짜 문제는 자본금 규모가 아니라 자금 여력을 초과해 무리수를 두고 자금 관리를 대충 되는 대로 하는 것이다. 패자는 계좌에 얼마가 있든 아랑곳하지 않고 기꺼이 큰 위험을 감수한다. 트레이딩 시스템이 아무리 훌륭해도 잘못된 매매를 계속하다 보면 빈털터리로 쫓겨나기 마련이다. 아마추어는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부인할 뿐만 아니라 이를 감수할 각오도 돼 있지 않다. 자본금 운운하는 것은 괴로운 진실을 회피하려는 핑계일 뿐이다. 자본금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트레이딩 훈련이 부족한 것, 그리고 현실적인 자금 관리 계획이 없는 게 문제다. 시장에서 살아남아 돈을 벌려면 손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비결은 한 번의 거래 규모를 자본금이 극히 일부로 제한하는 것이다.
물론 자본금이 많으면 장점이 있다. 그중 한 가지는 비율로 따질 때 각종 장비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드는 돈이 전체 자본금의 몇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본금 100만 달러를 굴리는 사람이 강좌를 수강하는 데 5천 달러를 쓴다고 가정하면 이 사람은 전체 자본금의 고작 0.5%를 운영비로 쓴 셈이다. 그러나 자본금이 2만 달러라면 25%가 날아간다. 치명적인 타격이다.